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벌써 출고 시리즈 3탄이네요. 여러분들 출고 소식들, 예약이 막 잡히고 있다는 소식들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출고 전에 용품들 준비 많이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 지금 말씀드릴 3가지 용품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필수가 되는 물품, 네,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는 지금 제가 직전 용품 영상, 사실 그 영상을 작년 가을에 올렸었는데요. 그때 올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테슬라 순정 블랙박스, 네,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랙박스라고 하면 녹화를 2가지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운행 중에 녹화하는 주행 녹화, 그리고 주차 중에 녹화하는 주행 중 녹화가 필요한데, 저는 왜 순정을 쓰고 사제를 쓰지 않느냐. 사실 주차 중 녹화가 좀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들이 조금 다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는 불안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제 블랙박스가 좋은 점들이 더 많기도 할 수 있지만, 걔를 연결해서 쓰려면 일단 주차 중에 쓰려면 여기에는 시거잭은 연결해도 주차 중에는 전원이 꺼져요. 그래서 다른 데 연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첫 번째는 시거잭에 연결한 다음에 블랙박스에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뭐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보조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있다. 네, 물론 모든 제품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요즘에 또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런 기사들을 예전에 몇 번 본 다음에는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1번이고, 2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타게 될 테슬라에도 일반 차량 배터리, 지금 앞에 막 트럭들이 마침 많네요. 저 차에도 네모난 배터리, 이렇게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런 배터리가 있잖아요. 테슬라에도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저전압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배터리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 설치 용어로 직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주차 중에도 녹화는 되지만 단점으로는 테슬라 보증이 깨진다는 피드백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보증을 깰 순 없지, 돈 내고라도 보증은 연장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또 보증을 그것 때문에 하나 깬다는 거는 나중에 어떤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식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3번째 방식이 저전압 배터리죠. 저전압 배터리와 블랙박스를 연결한 다음에 중간에 어떤 연결하는 모듈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었고, 저는 계속 그 후기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 당연히 문제 없이 쓰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분을 몇 분 봤었어요. 제 기억에 한두 분 봤었는데, 그럼 난 또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저는 그래서 사제 블랙박스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순정 블랙박스가 막 너무 좋냐, 너무 만족하냐, 사실 거기에서도 단점은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순정 블랙박스 쓰면 음성 녹음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테슬라도 여기 위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녹음이 될 텐데 일단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2번째도 단점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 주차중 녹화를 하게 되면 이제 테슬라 용어로는 감시 모드, 영어로는 센트리 모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면 당연히 메인 배터리가 닳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7, 8시쯤에 퇴근해서 아침에 한 7시 전후로 출근하는데, 그 정도 센트리 모드를 돌리면 한 10몇 킬로가 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뭐 아깝다는 표현이 맞나요? 뭐 당연히 전원은 써야 하지만 왜 저는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는 RWD도 100% 충전하면 390km, 저도 처음에 완충했을 때 390km였거든요. 지금은 완충하면 350km 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야, 3년만 지나면 그렇게 다 떨어지냐? 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뭐 개인의 운행 성향, 주행 성향, 모든 것들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350km 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특이사항 아닙니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잘 타고 있어요. 네, 근데 350km 정도 완충을 한 주행거리인데, 저는 평소 때 90%까지 충전하거든요. 그럼 한 320km 정도까지 나와요. 315에서 2 정도. 근데 그렇게 완충해 놓으면 그 중에서 한 15km, 한 20km 정도가 센트리 모드 때문에 빠지고 나면
뭐 아깝긴 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롱레인지나 그런 차량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깝더라. 뭐 그게 굳이나 뽑자면 단점은 있는데 뭐 그게 이슈가 없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제 지금 사용 방식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들 보시고요. 알아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설치 안 해도 되는 건가? 뭐 다른 연결하는 게 뭐 불안한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제 정보는 한 1년 반 전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의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시공을 제일 많이 한 업체들, 제가 틴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전장류를 다루는 이 블랙박스는 테슬라 시공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일단 안심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제휴된 게 전혀 없긴 하지만 TKC 카페에 보면 제휴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서 시공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 네, 말씀드립니다. 사제 블랙박스 좋은 기능도 많잖아요. 음성은 당연히 녹음도 되지만 뭐 커넥티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율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가 지금 앵글에 아마 안 잡힐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하이패스를 이전에 내연차에서 사용하던 제품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차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연차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이패스는 그냥 하이패스일 뿐이고요. 그 모든 여러 모델 하이패스 모델들 중에서 전기차 할인에 적용받을 수 있냐, 그 기능이 있냐는 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그건 제가 여기 설명란에다 링크를 넣어 놓을게요.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뭘 검색해 보냐, 지금 앞에 내연차들 쭉 가시고, 여러분 가시고가 아니죠,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하이패스가 이게 전기차 할인이 되나? 네, 제가 여기 링크 달아드린 데 가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은 집 안에서 보고 계시겠죠?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차에 있는 하이패스 모델명 이렇게 사진 찍어 오셔가지고 검색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기차 할인 적용이 된다? 그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갖다가 어떻게 쓰냐?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하이패스 등록했던 거? 네. 그래서 등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등록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USB로 하이패스 연결해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뭐 사업소 가실 필요 없이 한번 등록해서 이제 그 차는 기존에 타던 저런 스포티지 같은 내연차의 하이패스가 아니라 이 테슬라의 하이패스다라고 번호판을 바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번호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이패스 등록은 번호판이 나와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구장 표시하고 기억해 두십시오. 하이패스는 그 정도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능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제 하이패스는 IR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걸어놨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떼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바라봐야 돼요. 네, 이게 직접 바라봐야 되는 형식이라서, 옛날에 우리 하이패스들 막 저기에도 있었고 저기에 있었고 시거제 꽂았었고 이런 방식들이 있죠. 걔네가 뭐 배터리 방식이나 뭐 전선 방식은 다르지만 이 통신하는 방식은 저 앞을 직접 바라봐야 되는 방식이라서 저는 여기 있는 걸 쓰고 있고, 테슬라 카페나 또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AP500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저는 아직도 왠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마 크기가 가장 작고, 그리고 가격도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방식이 RF 방식이라서 쓰시는 것 같아요. RF 방식은 뭐냐면 라디오 주파수 방식이라서 여기 앞에다 거치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시가잭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트렁크에도 저희가 시가잭이 있어요. 테슬라는 거기다 시가잭 꽂아 놓으면 평생 걔를 뭐 관리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제가 쓰고 있는 건 불편하냐? 아니요, 저거 좋아요. 이거 지금 모닝스테이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지금 저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오래전에 산 거라서. 충전식이에요. 저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선이 없었잖아요. 충전식인데 마지막 충전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1년에서 1년 반마다 한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가요. 도대체 그 기술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몸이 조그만데 어떻게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네,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이패스는 기존의 내연차 거 쓰실 수 있으니까 굳이 그 돈 쓰지 마시고, 그 돈이 세이브 됐다, 저금하시거나 치킨 사드시거나 다른 용품을 사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하이패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방향제 말씀이에요. 방향제는 새 차 냄새 때문에
대부분 많이 구입하시죠. 저도 그래서 용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차가 나오기도 전에 딱 집에서 사놨던 게 방향제 하나였어요. 라이언 방향제를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없죠. 라이언 방향제를 한 1년 반, 2년 정도 쓰다가 이제 지겨워서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키 캔들 제품을 잠깐 썼다가 지금은 이제 벤볼릭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하나를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일단 제공받기 전에 좀 봤던 게, 뭐 저희가 용품을 쓰고 안 쓰고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아무 용품 안 쓰잖아요.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방향제를 볼 때도 좀 깔끔한가 작은가 그런 것들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이 제품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언박싱 어제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품을 보면 본체가 있고 그 당에 연결하는 이제 잭이 있는데, 그 본체 안을 뚜껑을 열어보면 석고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석고에 향을 리필하는 향의 뭐 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향이 들어있어요. 걔를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계속 리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를 받아갖고 지금 설치했는데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슬라에서 방향제 사실 때는 중요한 게, 뭐 모니터 거는 거는 크게 뭐 사이즈 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대부분 모니터 걸리는 제품들은 걸리는데요. 여기에 거치해서 쓸 것들, 에어벤트 거치해서 쓸 제품들은 잘 보셔야 될 게, 테슬라의 에어벤트는 일반 내연차 에어벤트하고 달라요. 저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나 아래 위로 조정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찝어서 꽂을 수 있는데, 테슬라는 에어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치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벤볼릭 제품은 그 거치대를 같이 파시더라고요. 옵션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결론은 테슬라 전용으로 쓸 수 있다. 지금 이 테슬라 디자인에도 잘 어울리고요. 동그란 게 디자인의 컬러가 검은색, 그리고 실버, 핑크가 있었는데, 저는 실버도 괜찮아 보이긴 했었는데 결론은 검은색을 했습니다. 제 내장이 검은색이기도 하고 가장 심플한 거를 원해서 요구를 했고 만족스럽습니다. 방향제까지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해서 출고 시리즈 지금 3탄이고요. 출고 시리즈들은 제가 전부 다 20분 이내로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쭉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7일부터 첫 출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용인도 어제부터 연락을 막 받으셨다고 이제 글이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너무 신납니다. 진짜. 네, 테슬라에 보면 되게 신나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거든요. 올해 봄에 본인의 RW들이 출고한 다음에 내년에는 글쎄요, 어떤 차가 나올까요? 모델 3 하이랜드가 올해 하반기 때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에 나오려나? 어쨌든 뭐 나왔던 차가 있다 하더라도 겨울 동안에는 한 몇 달간 연말에 보조금 소진되고 1, 2월 달에 보조금 발표가 없어서 한동안 출고가 없다가 딱 2월 말 3월 초부터 출고 러시가 쫙 이루어져서 되게 테슬라의 봄은 다른 차량의 봄보다 되게 즐겁습니다. 오랫동안 춥게 보냈던 그런 겨울이 끝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어떤 테슬라 차량들이 한꺼번에 출고될 때 그 들뜨고 설레는 그 느낌들이 봄의 설레임과 합쳐져서 너무 기분 좋은 봄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되게 설레시고 기분 좋으실 텐데 매년 봄이 계속 그렇게 즐거운 봄이 되실 거다. 그게 테슬라이프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출고 가이드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